서유럽 여행기 4 이재형 413 2024-5-1수 서유럽 렌트카 여행 10일 노덴부르크 중세거리와 니른베르크 전범제 판기념가. 나 혼자서 여행을 할 때면 숙소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집사람과 같이 다니니 1시간 이상 걸린다. 특히 이번엔 렌트카 여행이라 짐이 많아 짐 꾸리는 시간은 더욱 많이 걸린다. 6시에 일어나 아침 먹고 짐 싸고 나오니 벌써 2시이다. 오늘 숙박지는 니른베르크로서 슈투트가르트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다. 중간에 노덴부르크라는 도시에 들르기로 했다. 출발한 지 1시간이 좀 지나 노덴부르크에 도착했다. 이 도시는 중세 성곽도시로서 지금도 그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 관광에서는 주차가 제일 골치가 아프다. 노덴부르크 시내를 헤매다 큰 주차장을 발견하고 주차를 했다. 이제 주차권을 끊어야 한다. 마침 주차권 발매기에서 한 중년 여성이 표를 끊고 있다. 그녀가 표를 끊자 발매권을 끊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쉬었다. 동전을 넣을 때마다 주차 한도 시간이 늘어나는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되면 발권 단추를 누르면 표가 나온다. 이 표를 차 앞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면 된다. 그리고 출차할 때는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나가면 된다. 만약 표를 끊지 않거나 시간을 초과하면 어떡하나? 그건 모르겠다. 마침 주차한 곳이 성곽담장 옆이라 작은 문을 통해 쉽게 성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성곽벽을 보니 해미읍성이 생각난다. 성곽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중세도시로 변한다. 어제 갔던 티빙겐의 중세도시에 비해 훨씬 크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도 훨씬 많다. 골목마다 중세풍의 집들이 서 있고 길포장은 석재로 되어 있다. 여러 색깔의 집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다. 도시 한가운데는 큰 성당이 세워져 있다. 성요셉 성당이라 한다. 무척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지만 19세기에 건립되었다고 하니 의외로 역사가 짧다. 성당문은 열려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티켓을 끊어야 한단다. 구태여 돈을 들여서까지 예배당을 볼 필요는 없다. 성당에서 조금만 걸으면 시청이 나오고 시청 앞은 넓은 광장이다. 시청 건물은 아주 고색창연한 석조 건물이다. 건물 가운데에 탑이 우뚝 솟아있다. 오늘은 노동절이리 시청은 휴무라 한다. 그렇지만 탑에 올라갈 순 있다. 탑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이 계속 연결된다.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한 층을 남겨놓고 매표소가 있다. 탑 위에서 경치를 보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다. 정말 이곳 독일에서는 몸만 움직이면 돈이다. 시청 앞 광장은 바로 성곽 정문과 연결된다. 성곽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 양쪽에는 여러 종류의 상점들과 카페, 레스토랑 등이 줄지어 서 있다. 이곳으로 오면 정말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느낌이다. 다음은 오늘의 숙박지 니른베르크이다. 니른베르크는 뮌헨의 북쪽에 위치한 역사 깊은 도시로서 많은 역사 및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도시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대. 바로 전범재판기념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나치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은 바로 이곳에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열렸다. 몇 년 전 니른베르크의 재판이라는 영화를 감상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 영화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들에 대한 처단을 그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검사와 판사의 준엄한 추궁은 마치 우리나라 사법부를 향한 질타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재판의 피고인들은 독일의 고위 법관들로서 그 가운데는 세계적 법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판사들은 자신들은 입법권자가 아니며 만들어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 등의 만행도 정부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전범재 판관들은 피고들이 나치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는 나치에 부역한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나치의 만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모를 수 있지만 뭔가 심각한 비인도적 행위가 지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며 반문한다. 전범재판기념관은 바로 그 전범재판 법정이 있던 건물에 들어서 있다. 입장료는 1인당 7.5유로. 이런 곳까지 돈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층은 전시관이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전범재판에 대한 각종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기록과 설명들이 독일어로만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다. 팝업으로 번역해보니 대개가 아는 이야기라 곧 그만두었다. 1층과 2층은 옛 전범재 판정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단다. 그렇게까진 기다릴 수 없다.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 재판정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들여다보니 영화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이다. 다한 넓이는 영화에 비해 좀 좁아 보인다. 재판정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 호텔은 고색 창연한 거리에 있다. 그런데 호텔을 찾을 수가 없다. 구글맵에서는 호텔에 도착했다는 멘트가 나오는데 호텔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호텔 예약 바우처를 들고 근처 집을 하나씩 확인하여 겨우 호텔을 찾았다. 그런데 이런 낭패가 있나.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는다. 벨 같은 것이 있어 눌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어때 길 건너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던 나이가 80도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오라고 손짓을 한다. 무엇을 찾느냐고 묻길래 호텔 바우처를 보여주니까 그 호텔이 맞다고 하면서 문 옆에 쓴 번호키에 바우처에 있는 회원번호를 압력하면 문이 열린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번호를 입력했으나 여전히 문은 꼼짝도 않는다. 번호 뒤에 표도 눌러보고 해시태그 표도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문은 꼼짝도 않는다. 그때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얼른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다. 거기엔 오늘자로 호텔로부터 보내온 메일이 있었고 그 속엔 현관문 패스워드와 우리가 묵을 방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겨우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할아버지가 엄지척을 하고 있었다. 호텔 방은 꽤 많은데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배가 고프다. 이 호텔엔 싱크대가 있다. 오늘도 라면을 먹기로 했다. 요즘엔 젊은이들이 치즈라면을 좋아한다기에 치즈를 잔뜩 넣고 끓였다. 열무김치를 반찬으로 먹으니 맛이 그만이다. 앞으론 집에 가서도 치즈라면을 먹어야겠다. 잠시 쉰 후 산책을 나왔다. 이 일대는 모두 고풍스러운 건물과 거리이다. 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공원이 있고 그 옆에는 야시장 같은 것이 섰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며 왁자지껄하다. 공원 한쪽에는 멋진 분수가 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이나 좀 사가려 했는데 오늘은 노동절이라 슈퍼마켓이 대부분 휴무이다. 2024-5-2 목 서유럽 렌트카 여행 12 니른베르크 관광 후 미넨으로. 오늘은 아침 9시 이전에 출발하여야 한다. 호텔 직원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차를 호텔 앞 길가 주차장에 세워두었다. 어제는 노동절 노는 날이라 괜찮았지만 9시가 넘으면 주차권 없는 차에 대한 단속이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맵에서 니른베르크로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선지가 있다. 바로 성 로렌츠 교회 일대이다. 이곳에는 니른베르크의 역사적 유적들이 몰려있어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소이다. 어렵게 주차타워를 발견하여 주차한 후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로 성 로렌츠 교회이다. 이 성당은 양쪽에 높은 탑을 가진 고딕식 건물로서 13세기 초에서 15세기에 걸쳐 지어졌다고 한다. 아주 크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이다. 성 로렌츠 교회 앞은 넓은 광장이다. 이제 겨우 9시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광장 주위에는 수많은 상업시설이 있는데 벌써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는 등 장사 준비를 한다. 다음 행선지는 니른베르크 성이다. 성 로렌츠 교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다. 가다 보니 좀 큰 개천 크기의 강 위로 다리가 놓여져 있다. 바로 페그니츠 PGN ITG 강이다. 강폭은 2030m에 불과하여 강이라 부르기는 좀 못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강이다. 특히 강가의 건물들과 서로 어울려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다리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넓은 광장이 나온다. 중앙 마르크트 광장이다. 휴일이 되면 이곳에 장이 선다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 가게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 광장 옆쪽으로 가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탑이 나오는데 바로 아름다운 분수이다. 높이가 거의 20m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14세기에 만들어졌다 한다. 얼핏 보면 태국이나 버마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탑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고딕 건물의 첨탑을 묘사한 것이라 한다. 아름다운 분수를 지나 옆쪽 언덕길로 올라가면 니른베르크 성문과 성곽벽이 보인다. 성곽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상제발트 교회가 보인다. 13세기에 건립된 아름다운 성당이다. 그런데 이 성당은 좀 특이하게 길 쪽으로 본 건물이 있고 교회의 상징물인 두 첨탑은 길과 반대쪽에 있다. 성제발트 교회를 지나 니른베르크 성이 나온다. 이곳에서도 입장료를 받으면 들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다행히 무료이다. 이 성은 11세기부터 짓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한 위용을 갖고 있다. 육중한 성문을 지나면 돌로 만든 넓은 회랑이 나오고 이를 통과하면 성 안이 나온다. 성의 모습은 우직한 독일인을 상징하는 것 같다. 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으로 가서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니른베르크 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진다.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이다. 독일은 어디 도시를 가더라도 숲속 도시와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슬슬 미넨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광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 들렀다. 난전이라 쌀 것으로 생각했는데 엄청 비싸다. 슈퍼마켓의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바나나 4개에 딸기 조금에서 15유로나 받는다. 주차 빌딩에서 나오기 전 요금을 정산하려는데 정상기가 보이지 않는다. 차를 주차한 5층에서 정상기를 찾으러 1층까지 걸어 내려왔다. 그래도 정상기는 보이지 않는다. 주차권을 포함하여 모든 안내문이 독일어로만 쓰여있어 알 도리가 없다.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왔다. 출구에 차를 세워두고 옆에 있는 매점에 들어가 어디서 요금 정산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여기서 한단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미넨의 숙소까지는 약 180km, 중간에 들릴 곳은 없다. 고속도로는 대개 편도 3차선인데 나는 대개 3차선으로 달린다. 그러다 보니 자주 너무 느리게 가는 트럭들을 만나게 되는데 추월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다. 초소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려 해도 힘이 딸린다. 어쩔 수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달릴 수밖에 없다. 차를 달리다 보면 독일의 농촌 풍경은 무척 아름답다. 드넓은 벌판은 샛노란색과 아주 푸른 녹색으로 덮여있다. 마치 녹색과 노란색의 윤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 노란색은 유채꽃이다. 그런데 녹색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분명 볼이나 밀 같은 곡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채소도 아닌 것 같다. 아마 목초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집에서 평소에 잠잘 때는 꼭 양압기를 사용하는데 여행 중이라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을 깊게 못 자는 것 같다. 조금만 운전해도 자꾸 졸린다. 그런데 독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휴게소가 너무 없는 느낌이다. 우리의 졸음 쉼터 같은 곳도 있지만 그 간격이 너무 길다. 졸음을 참으며 겨우겨우 미넨의 호텔에 도착했다. 3박에 28만원을 지불했는데 꽤 괜찮다. 다시 숙박 예약 사이트를 찾아 확인해보니 1박에 17만원으로 나온다. 일찍 예약하길 잘했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13 미넨 관광 후 레벤브로이에서 맥주 한 잔 2024-5-3금. 어제 니른베르크에서는 반팔 티셔츠를 입어야 할 정도로 더웠는데 그보다 200km 가까이 남쪽에 있는 이곳 미넨이 의외로 춥다. 날씨의 변덕인가 생각했는데 알프스산의 영향 때문이라 한다. 사실 알프스 중턱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는 이곳에서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곳 미넨에서는 3박을 할 예정이다. 지난 열흘 동안 강행군을 해왔다. 여기서는 이제 여유가 있는 만큼 느긋이 지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일 6시 이전에 일어나 서둘렀지만 오늘은 9시가 되어서야 침대를 빠져나왔다. 이번 여행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낮에는 관광을 하거나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없다. 저녁에는 여행기를 쓰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석 달 전 혼자서 동남아 여행을 할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를 타도 움직이는 시간 등이 모두 나만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잠시 집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좋겠지만 오토가 아닌 매뉴얼 차라서 그러기도 힘들다. 오늘은 느긋이 미넨 시내 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차는 호텔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미넨의 중심지는 마리엔 메린 광장이다. 호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3번을 갈아타면 거의 걷지 않고 갈 수 있다. 대신 한 번만에 가려면 지하철역까지 700m를 걸어야 한다. 단순 무식한 것이 최고다. 700m를 걸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결국은 2km 가까이 걸었다. 구글 맵의 숨은 결함 때문이었다. 여하튼 좀 많이 걷긴 했지만 무사히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요금 시스템이 재미있다. 발권기에서 편도권, 1일권, 일주일권, 한 달권을 선택하여 살 수 있었다. 그리고 탑승 인원에 따라 1인권과 그룹권이 있었다. 그룹권은 25인이 해당된다. 그룹 이용권의 가격은 2인이 3번 정도 이용하는 요금과 비슷했다. 17유로를 주고 1일 그룹권을 끊었다. 미넨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열차와 트램, 지하철, 버스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환승이 되는 것 같았다. 차를 타는데 개찰구는 없으므로 승하차 시에 차표 검사를 하진 않는다. 다만 불시에 차표 검사를 해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높은 벌과금을 낸다고 한다. 지하철로 마리엔 광장까지 갔다. 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니 바로 눈앞에 고풍 어린 멋진 건물이 보인다. 바로 미넨 시청 신청사이다. 건물은 미넨시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그런데 여기에 오가 전엔 구청사라면 모르겠는데 신청서가 어떻게 명소가 될 수 있나 궁금한 생각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청사는 19세기 후반에 착공하여 20세기 초반에 완성되었다 한다. 그래서 고색창연하다. 이 청사 1층은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옷가게 등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고딕식의 이 건물은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데 첨탑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 건물은 미음자 형태로 안쪽은 빈 공간이다. 바깥쪽에서 본 신청사 건물도 아름답지만 안쪽에서 보는 건물도 아름답다. 시청 옆으로 좁은 골목을 들여다보면 높은 첨탑이 보인다. 미넨을 대표하는 프라우엔 FRAUEN 교회로서 미넨 대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8세기에 건설되었다 한다. 시청 쪽에서 보면 한 개의 첨탑만이 보이는 작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는 옆모습의 일부에 불과하다. 골목을 들어가 성당 앞쪽으로 가면 건물의 모습은 일순 달라진다. 건물 양쪽에 까마득히 높은 첨탑을 가진 거대한 건물이다. 높이가 무려 91m에 이른다. 지금까지 내가 본 성당 가운데 가장 거대했다. 건물이 큰 만큼 내부도 무척 넓고 높다. 예배당 앞쪽에는 거대한 예수상이 밧줄에 묶여 늘어뜨려져 있다. 예수상 뒤로 가면 여러 가지 조각상과 화려한 장식물이 치장되어 있다. 성당을 나와 다시 광장으로 나오니 좁은 탑이 높은 곳에 황금색의 마리아상이 보인다. 마리엔 광장에서 칼 광장으로 가기로 했다. 두 광장은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칼 광장 쪽으로 가다 보니 회색의 거대한 건물이 나온다. 마치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성당이 미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 한다. 교회 입구는 육중한문으로 닫혀 있는데 밀어보니 의외로 쉽게 열린다. 이 역시 안쪽은 넓고 높고 화려한 예배당이었다. 걷다 보니 재미있는 건물이 많이 보였다. 장난감 박물관이 보이고 프리미엄 치즈를 파는 상점도 있다. 그리고 갖가지 명품 브랜드 점포도 줄이어 있다. 이마리엔 광장 일대는 역사 유산뿐만 아니라 현대의 화려함도 함께 공존한다. 조금 더 가니 성마카엘 교회가 나온다. 이 역시 아주 거대한 성당이다. 불과 몇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벌써 3개의 거대한 성당을 본다. 옛날 이들 교회 사이에 격심한 신도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성미카엘 교회를 나와 칼 광장 쪽으로 가니 바로 또 성당이 나온다. 이번 성당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주 소박하다. 높이도 낮고 외관도 수수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정 높이가 낮아 아늑한 느낌이 든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걸어다니다 다리가 아파도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는 미넨은 거리 구경을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성당에 들어가 쉴 수 있어 좋다. 칼 광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옛날 미넨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여기엔 미넨을 상징하는 칼스토로가 있다. 칼스트로는 옛날 방어 요새의 성문으로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문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미넨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동선상 최적일 것이다. 이곳에서 일직선으로 700m 정도만 걸어가면 미넨 명소의 23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칼 광장에서 큰 길을 건너 저쪽 건너편에 고풍스런 큰 석조 건물이 보이는데 법원과 일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오던 길을 돌아왔다. 마리엔 광장 근처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피자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나는 원래 이런 종류의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도 맛도 없다. 식당에 가면 늘 팁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계산이 27유로 나왔길래 거스름 돈 3유로를 팁으로 주었다. 여종업원이 의외란 표정을 지으며 아주 고맙다고 한다. 안 줘도 될 걸 그랬나. 다음은 미넨 레지던츠이다. 옛 왕궁으로서 안에는 값비싼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보물은 별 관심이 없다.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건물 정문을 들어서면 미음자 형태의 건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동상이 서 있다. 미넨 레지던츠를 나오면 넓은 광정인데 광장 건너편에는 테아티너 교회가 있다. 그리고 광장을 내려다보는 펠트 헤르날레의 웅장한 모습이 보인다. 이 건물에는 가운데 누군지 모를 인물의 동상이 있고 앞쪽 양쪽에는 사자상이 세워져 있다. 19세기 바이에른 지역의 용사들을 위해 건립하였으나 나중에 하틀러가 죽은 자신의 동지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뒤 나치 기념관으로 운영되는 치욕을 경험한 건물이다. 이로써 오늘의 명소 탐방은 끝났다. 패친들 가운데 레벤브로이라는 이름의 맥주집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1970년대에 명동에 있던 맥주집으로서
을지로 쪽에서 명동으로 들어가면 쉽게 눈에 띄었다. 이곳 미넨에 레벤브로이 양조장이 있고 근처에 레벤브로이 레스토랑이 있다. 미넨까지 와서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레벤브로이는 말이 레스토랑이지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 술판이다. 손님들 저마다 3, 4, 5 모여 큰 맥주 조끼를 앞에 두고 떠들고 있다. 밖에서는 좁아 보였지만 내부는 상당히 넓다. 나는 1리터, 집사람은 0.5리터짜리로 주문하였다. 1리터 11유로, 0.5리터 6유로. 맛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 맛과 비슷하다. 트램과 지하철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면서 호텔로 오니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간다.